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그제 코로나19 확진자 282명이 발생했고 어제는 오후 5시까지 확진자 312명이 발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들어 엿새 동안 발생한 확진자는 1,348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월간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시 요양시설에는 확진자 5명이 발생해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현재 입원 환자는 334명으로 병상 가동률은 41%, 재택치료자는 931명이며 위중증 환자는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주로 사는 제주의 타운하우스 등에서 수억 원대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훔친 금고를 한라산 기슭에서 뜯다가 밀렵 감시 단원의 눈에 띄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눈길에 문이 시커멓게 탄 금고가 덩그러니 버려져 있습니다. 그제 오전 11시쯤 한라산 기슭의 공터에서 30대 남성이 산소 절단기로 금고를 뜯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혹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했는가 해서 그걸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저희 대원들이 아저씨가 뭐 하세요 하니까 갑자기 그 옆에 있던 그 작은 장비들을 가지고 차에 싣고 그냥 급하게 도망을 가버리고. 이 남성은 SUV 렌터카 차량을 타고 달아나다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습니다. 피해자는 차량을 몰고 약 2km가량을 달아나다 사고를 낸 뒤 경찰과 마주치자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뜯다만 금고 안에 현금 등 귀중품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버리고 간 차량에 남겨둔 신분증을 확인해 하루 만에 제주공항에서 타 지역으로 도망치려던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육지부로 도주하려던 용의자를 공항에서 긴급 체포하였습니다. 현재 절도 사건 이외에 추가적인 여죄가 확인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들이 주로 사는 타운하우스 등에서 금고를 포함해 귀금속과 명품, 고급 외제차 등 2억 8천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해 공범이 있는지 수사하고 훔친 차 안에 있던 귀금속과 명품 등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 지역에서도 동네 병원에서 진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또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경찰의 특별 단속이 이번 주부터 시행되고 70여 년 만에 신원이 확인된 4.3 희생자 유해 발굴 보고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설 연휴 이후 폭증하고 있는 제주 지역 코로나19 환자. 보건소에는 연일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 지역에서도 동네 병원 진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일단 오늘부터 10여 곳의 동네 의원들이 검사와 진료에 참여하며 참여병원 명단은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학원 통학 차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주 지역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번 주부터 실시됩니다. 교육청과 경찰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눠 오는 28일까지 운행 기록 일지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통학 차량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확인합니다. 경찰청은 전수조사와 별도로 다음 달 31일까지 52일 동안 어린이 통학버스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4.3 유해 발굴 보고회가 오는 10일 열립니다. 지난 2007년과 9년 제주공항에서 발굴된 희생자 유해 가운데 5구의 신원이 새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신원을 확인한 방법은 유전자 DNA의 일정 구간을 증폭해서 분석하는 방식으로 유해 발굴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도입된 기술입니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5명 가운데 3명은 군법회의 희생자였고 2명은 행방불명 희생자였습니다. 101살의 유족이 체열에 참여한 덕분에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유가족들의 적극적인 체열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부산은 영화인들에게 가장 인기 좋은 촬영 장소 중 하나인데요. 그중에서도 광안대교는 매년 감독들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광안대교가 아닌 다른 곳이 영화 촬영 장소로 각광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디일까요? 부산 MBC 이두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시원하고 짜릿한 추격전으로 관객몰이를 하고 있는 영화 특송. 영화의 절반가량을 수도권이 아닌 부산에서 촬영했습니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광안대교는 물론 부산항대교와 임랑해수욕장, 수정터널 등 모두 13곳에 이릅니다. 다양한 컨셉들이 로케이션을 다니면서 찾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고요. 그리고 부산은 영상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제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으시다 보니까 코로나19 속에 해외 촬영이 어려워지면서 부산으로 로케이션이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촬영 편수는 영화와 영상물 합쳐 85편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42편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촬영지 인기 순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영화의 전당입니다. 부산을 상징하는 촬영 장소로 그 인기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화의 전당은 지난 2020년과 지난해에도 2위로 나타났습니다. 1위는 지난 2020년에는 광안대교였지만 지난해에는 부산 도시철도가 1위로 모두 13편이 촬영됐습니다. 지역별로는 해운대구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수영구와 부산진구, 남구, 기장군 순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 속에 수도권보다 밀집도가 낮고 다양한 촬영지가 있는 부산으로의 로케이션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화팀들이 폐건물에 대한 촬영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로케이션 팀에서 폐건물이나 그리고 폐부지라든지 이런 장소들을 많이 찾기 위해서 부산 영상인은 시민들로부터 상시적으로 새로운 로케이션 장소에 대한 추천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전남 목포를 중심으로 국가철도망 구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와 남해안 철도가 완성이 되면 목포에서 서울, 부산 거리가 2시간대로 단축됩니다. 목포 MBC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과 호남을 잇는 광주 송정과 목포 간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올해 6,05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호남 고속철도의 마지막 사업 구간으로 오는 2025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목포까지 2시간 11분대로 짧아집니다. 이에 발맞춰 무안공항 역도 신설돼 국내 지방공항 가운데 유일하게 고속철도가 연결됩니다. 20년 전 시작한 남해안 철도 건설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개설 구간인 목포 보성간 철도가 내년 개통될 예정이고 보성 순천 구간도 2025년 완공 목표입니다. 고속 주행이 가능한 전철화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에서 광주를 거쳐 6시간 36분 걸리던 부산행 열차가 2시간대로 4시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보성 임성간 남해안 철도는 내년 말 개통 예정입니다. 경전선 보성 순천 구간이 전철화되면 목포에서 부산까지 운행 시간이 2시간 20분대로 단축됩니다. 목포 보성 구간 노선을 따라 영암과 해남, 강진, 장흥 보성에도 기차역이 신설됩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와 남해안 철도가 완성되는 3년 뒤에는 수도권과 영남권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가까워져 철도 르네상스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도 볼에 닿는 공기가 무척 차갑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제주는 3.6도로 시작했는데요. 낮에도 6도 안팎에 그치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상간도로는 주말 동안 내린 눈이 얼어서 미끄러운 곳이 많은데요. 오늘 빙판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산지엔 오늘 밤에도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밤부터 산지와 제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시작되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5mm 내외의 적은 양의 비가 오겠고요. 산지에는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예상됩니다. 눈비가 오기 전까지는 오늘 대체로 날이 흐리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북부 지역 4도, 동부 지역은 2도로 시작했는데요. 현재 동부 지역은 체감 온도가 영하권까지 떨어졌습니다. 나오실 때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6도, 서부와 동부 지역은 5도에 그치면서 어제와 비슷하게 쌀쌀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하늘에 구름이 가득 끼면서 종일 날이 흐리겠습니다. 오늘 제주도 앞바다에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고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로는 물결이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모레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주말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지역의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서울을 제치고 전국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어제 도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1리터에 1,761원으로 서울보다 10원 비쌌고 경유 평균 가격도 1리터에 1,611원으로 서울보다 31원 비쌌습니다. 석유공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공격 위협 등으로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기름값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소비자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5.4로 1년 전보다 4.6% 올라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4%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8.7% 올랐고 공업제품이 5.5%, 서비스는 3.3% 올랐습니다. 오늘부터 민간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 진찰료를 내야 합니다. 제주도는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 서귀포의료원 등 도내 민간 의료기관 7곳에 대한 진찰료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검사비는 정부가 지원하며 보건소에서는 앞으로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119 구급차로 코로나19 PCR 검사 검체를 옮긴 경우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전국 PCR 검체 이송 건수 3,300여 건 가운데 제주가 1,300여 건으로 40%를 차지했고 서울과 부산 등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최춘식 의원은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에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PCR 검체 이송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제주형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이달 말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어 감귤 등 제주 농산물 보내기와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북한 교차 관광 등 지난 2014년 북한에 제안했던 제주형 교류 사업의 실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오는 10월에는 통일부와 함께 평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민 토론회도 열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재정의 61%인 1조 9,800억 원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목표인 55.6%보다 5.4%포인트 높은 겁니다. 제주도는 일자리 사업과 사회 간접 자본 사업 등 1억 원 이상 3,300개 사업을 중점 관리하고 소비와 투자 사업의 집행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